충북대와 건국대가 의대 정원을 각각 5배, 3배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비현실적인 증언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용한 민주당 예비후보가 22대 총선 청주 청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논란에 대한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칩인 오늘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는 산란을 시작하고 농가에선 봄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교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든 대학이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와 건국대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각각 5배와 3배까지 늘려달라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비현실적인 증언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개강으로 한창 북적여야 할 의과대학 건물이 한산합니다. 충북대학교 의대생 190여 명이 의대 증원 반대에 동참하며 학사 일정이 연기된 겁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80여 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낸 뒤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지난해 정부 조사 때 신청한 150명보다 100명이나 많은 250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요수 사태 부담이 들렸습니다. 저희 충북의 의료 여건이 지금 좋지 않잖아요. 거의 뭐 전국 폐하위권이고. 건국대학교도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의 의대생 증원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교수진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대병원의 배대환 심장내과 교수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SNS에 사직의 변을 남겼습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대학 측에 분노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내부에서는 배 교수처럼 사직하는 의사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레지던트 115명 중 114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인턴 35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면허정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충북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최우선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집단 행동을 이어가는 의사들은 즉각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천안을 찾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청주에서 중도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대학생, 육아맘들과 잇따라 만나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야당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충북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부분 유세에 함께한 가운데 시장 상인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지난 방문 때와 같이 청주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제시했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지적해 주시고 다 떠나서 제가 청주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에 이어 서원대 학생들, 육아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 하루 일정을 청주에서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틀간 천안과 청주를 차례로 찾아 충청권의 중도 표심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충청권은 가장 냉정한 판단을 하는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선 국민에게 해로운 결합이라고 규정지었고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토론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의를 두고 경쟁하는 총선 국면이에요. 당연히 저와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청주권 4개 선거구를 돌며 지역구 후보들과 함께 거리 유세를 하며 청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초에 충북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 짓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충북을 찾아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청주 청원 출마를 선언한 신용환 예비후보가 친정인 여당과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우수로 갈아입은 신용환 청주 청원 예비후보. 공식 출격을 알리는 자리에서부터 친정인 여당과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 방식은 산업화 시대의 통치적 사고에 머물러 있고 국민과는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피지기 여당과 윤석열 정권을 잘 아는 자신만이 상대와 제대로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특히 자신을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무겁게 책임을 져라. 어떤 총선 승리에 대해서 더 크게 기여를 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 경쟁자인 송재봉 예비후보는 경선 중에 당대표가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격이라며 중앙당에 확인을 거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청주 상당 예비후보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송상우 예비후보는 카페 사장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런 불미스러운 정황만으로 정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충북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게 예의고 도리이다. 청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네거티브라며 정 예비후보를 감쌌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 입장은 그건 공천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근거가 드러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문제의 카페 사장 측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해 현장에서 나올 발언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휴암동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의 혜택에 손을 대자 반발해 소각장 입구를 봉쇄했던 휴암동 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조건으로 일단 농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면담 일정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것에 대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1,700만 원 가량입니다. 좀 고통이나 갈등은 분명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성격, 바꿔 말해 주민들의 주장처럼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냐에 대해서도 집행 과정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각장 주변 지원 사업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청주시가 모든 문제점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주민지원기금의 정산 의무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통 기타 보상금의 경우 정산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조례에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와 영수증 제출 의무를 명기해 놨기 때문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위해 꿀잼 공간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무심천과 미호강에 물놀이장과 썰매장, 피크닉존과 파크 골프장을 연차별로 조성해 꿀잼 수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또 도심 물놀이장 2곳을 추가로 만들고 복합 관광시설을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칩인 오늘 도내 곳곳에는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는 산란하고 농가에선 한 해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등 설레는 봄맞이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송계 계곡이 물소리로 화음을 이룹니다. 물가에 피어난 갯벌들에는 알알이 봄비가 맺혔습니다. 계곡물 돌틈 사이 빼꼼히 모습을 드러낸 계곡 산개구리. 겨울잠에서 갓 깨어난 듯 천천히 몸을 풀고 수백 마리의 올챙이들이 부화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사과 농가는 봄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좋은 꽃눈이 달린 가지만을 남기는 전지 작업입니다. 올해는 냉해 없이 대풍이 들길 바라며 속도를 내봅니다. 올 겨울이 따셔가지고 아마 꽃이 이렇게 빨리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움직여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전지 작업이. 안악들은 지천에 도단한 냉이 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호미질 몇 번의 상자 안은 금세 그득하게 차오르고 깨알같이 작고 새하얀 냉이꽃을 보며 봄 기운을 실감합니다. 봄이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날씨도 겉옷도 안 입어 외투를 안 입었는데도 참 따뜻하고 좋네요. 경칩인 오늘 도내 전역에는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진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1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한낮 10도 안팎의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에서 5년 만에 전염성 강한 호흡기 질환인 홍역 환자가 2명 발생해 보건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2명이 병원 검진 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건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청주시는 추가 확진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새학기를 맞아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청주 이은학교를 찾아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의 학교 급식은 9개 도 단위 지역 가운데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위생 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간부 공무원들의 불시 점검을 통해 식재료 검수 등 새학기 급식 품질의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의정비 심의회는 올해부터 제천시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발효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인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 수당 250만 원 등 월 400만 원의 보수를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수령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와 141 하천 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과 회사는 소재지에 인접한 무심천과 미호강, 오창 강릭천을 중심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141 하천 사랑운동에는 SK하이닉스와 LG화학 등 22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음성군이 오늘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주거환경과 교통수단, 지역 돌봄 등 WHO가 정한 고령-친화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구는 향후 3년간 4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를 인증받은 음성군은 고령-친화도시까지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20만 원을 환급받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지난달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오는 5월 3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나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달 1차 접수를 통해 전국에서 19만여 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8월 초에 열리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부터 9월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장마철 기습폭우로 영화제 운영에 차질이 반복되는 만큼 개최 시기를 9월 첫 주로 늦추기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5억여 원의 음악영화제 결손금을 낸 조성우 전 집행위원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청주시 사직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나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장비 15대와 소방대원 39명을 투입해 2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해당 세대 주인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었다 이송 중 회복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군과 공군장교 학군단 신설에 합의한 청주대가 올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첫 기수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조종 분야 10명과 일반 분야 20명 등 총 30명으로 이들은 2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2027년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육군과 공군장교 학군단과 학부과정의 군사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청주대가 유일합니다. 충북대는 학내에 심리학과와 연계한 충북대 심리건강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심리건강센터는 학회 공인 임상심리 전문가와 상담심리사가 모든 심리치료 서비스를 진행하며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근거 기반 심리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은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죠. 시작에는 항상 설렘과 희망이 있는데요. 걱정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품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